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 일요일 오후 안방에서 떠나는 극사실주의 남미 여행,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입니다. 스물네 시간 이제 비행기 타고 페루에 왔고요. 카메라 하나 줘가지고 요거 보면서 떠들라고. 여행 다닐 때 짐 많이 들고 다니지 마세요. 이래서 영어를 배워야 됩니다. 버스 터미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두 파이팅. 야, 저긴 진짜 뭐야? 숙소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숙소를 예약을 안 하고 가서 현지에서 바로 이제 잡기로 했어요. 라파소나. 너무 근데 무계획이긴 하다. 저 숙소를 너무 무작정 잡으려고 하네. 그치, 원래는 이제 항공권하고 숙소까지가 이제 처음인 건데. 그래서 미리 예약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꿀팁이네요. 기아 발사인 남미 도착. 무슨 소리야? 이렇게까지. Hello. take out. Take out. 가능? 잠시만요. 잠시만요. 살로드. Mira, de arroz. 야, 쌀. Todo lo que está ahí. Light, pechuga a la plancha, Ya, pollo ya, light ya. con arroz. 치킨? Ajá. One. ¿Aquí vas a comer? 원. no. 추가. 플러스. 네. 고기 치킨 고기 더 달라고. 추가. Thank you. Finish this? 오케이. Thank you. 아이, 치킨도 달라니까 치킨 안 주네. 근데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주문에 성공해봐. 또 그거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 하루 여행하면서 느꼈던 거를 그림 일기식으로 하루씩 좀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림을 그릴게요. 초조했어. 아우 슬퍼. 아우. 누구지? 내가 보니까 형은 지금 계획이 없어. 좀 정하고 가자, 정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다 도와줘야 돼. 또 생각하니까 열받네. 점점 형이랑 그땐 대화가 더 안 통하더라고요. 네가 와서 다행이다. 정말. 제 꿈이었죠. 로마. 진짜 아름답다는 얘기가 그냥 나온다. 와, 어우. 와, 이 자전거 이거 진짜 빡센데. 아, 제가 옛날에 저렇게 다녔어요. 아니, 그럼 돈은 한국에서 조금씩 뽑아서 쓰고? 멋있다. 야, 진짜 대단하다. 지금 못해요. 절대 못해요, 이제. 고도 3,463m입니다. 기가 막힌 경치를 못 보고 뭐 하고 산 거지? 여기까지 오기가 쉽냐. 아, 진짜 랩트 마감할 때 왜 일만 하고 살았나 싶다. 2014년부터 해서 14, 15, 16, 17, 18, 19 이제 휴재는 거의 안 했어요. 아예 이제 여유가 없으니까. 좋다! 야, MBC 예능 딱 씹어 먹겠다! 우리만 재밌으면 되지 뭐. 빼자! 야, 욕해. 걔는 씹어 먹었잖아. 예언했어. 다행이다. 반대선 진짜 추웠어. 와, 저기만 눈 안 녹은 거 봐. 둘이 서봐요. 아니, 나와봐. 나 독사진 하나씩 찍어줄게. 아, 이쁘게 나온다, 사진. 이거 진짜 잘 나온다. 야, 나이스. 아니, 앉아서 일어났는데 어지럽네. 체감상 많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진짜. 완전 달라요? 이게 산소가 굉장히 빨리 날아. 시현이 형이 사진을 잘 찍으시네. 하나, 둘. 와, A컷. 진짜 그림이다.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는 가방 하나 달랑 메고 무작정 남미로 떠난 기안84와 그를 위해서 지구 반대편으로 달려온 절친 이시연 씨, 그리고 여행 크리에이터 빠니보틀의 현지 밀착 여행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획에서부터 무계획, 생고생을 예고한 만큼 예상을 벗어난 상황이 많았어요. 어떻게 감상하셨을지 궁금합니다.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같은 경우는 무계획 여행이라는 컨셉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기안84 씨가 처음에 마치 1박 2일도 안 되는 어떤 짐의 분량을 가지고 남미 여행을 떠나는 시작부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만드는 그런 구성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좌충우돌 그 문화 체험 더불어 같이 교류하는 면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보다 현지에 좀 밀착해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 현지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잘 보여주고 또 거기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열광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기안84 씨가 단독으로 여행하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이시연 씨가 합류를 하고 또 거기에 여행 유튜버인 빠니보틀 씨까지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관계성이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보게 만드는, 식상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여행 예능에서 우리가 느꼈던 여러 가지 재미를 한꺼번에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거든요. 초창기의 여행 예능에서 생고생 리얼 버라이어티에서 제작진이 출연자들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하면 굉장히 좀 고생을 하면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이런 식의 어드벤처물에 가까운 여행 예능도 유행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매력도 여기에 있거든요. 굉장히 출연자들이 많이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고생이 제작진이 부여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생고생을 한다라는 점에서 이거 든든하네, 형님이. 아무도 없겠지? 없어. 묘한 향수도 있지만 또 거기서 어떤 나의 것의 새로움을 느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굳이 힐링을 지향하지는 않지만 일정을 바쁘게 짜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리게 발 닿는 대로 가는 대로 이런 마인드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부담 없이 느껴지는 어떤 힐링의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매력은 일단 현지의 삶과 무작정 부딪혀보기 때문에 시행착오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무모하지만 용기 있는 여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절대로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왠지 한번 남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여행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즐겁게 보고 있거든요. 실제 여행하는 기분을 들게 한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존에서 수영을 한다든가 오토바이크를 타고 산악지대를 이렇게 횡단한다거나 하는 모험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어서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확 트인 감정을 줄 수가 있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이게 지구 반대편의 남미를 간 거잖아요. 약간은 어설프지만 그래도 자기 방식대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에서 예능적인 기분을 함께 느끼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좋고요. 그런 면에서 뭐 세대를 가리지 않고 어떤 계층을 가리지 않고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좋은 여행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자유여행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방송을 통해서 이제 흔히 볼 수 없는 남미의 모습 그런 것들 좀 담아낸 게 좋았고 날것에 무언가 있는 게 관심을 좀 집중해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모토바이크 횡단하다 갑자기 이제 온천하고 보니까 또 수영복이 없어가지고 그냥 속옷 입고 뛰어들고 이런 것들이 응원 플러스 나도 저렇게 빼놓고 갈 때 있지. 저런 사람 꼭 있지. 막 여러 가지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여행의 묘미가 좀 잘 담겨져 있고 특히 이제 기안84가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 엉뚱함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역할을 굉장히 좀 잘 수행하고 있다.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지점들이 흥미롭게 다가오고 있고요. 다양한 여행자 유형이 섞여 있다 보니까 모두가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여행 컨텐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는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지구 건너편 페루 리마에서부터 시작해 아마존, 푸노, 볼리비아에 이르기까지 이색적인 남미 풍경과 함께 예측 불가 상황들이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볼거리가 많은 만큼 인상적인 장면도 많았어요. 1회 아마존 시장에서 이제 악어고기 팔잖아요. 엘리게이터. This is very delicious. 태어난 김에 뭐든 다 해보는 기안84가 또 용기 있게 먹고 거기에 이제 악어고기 앞에서 작아지는 도시남자 이시연 씨가 상반된 모습 보여주면서 또 웃음이 나오는 포인트들이 많아서 재밌었고요. 3회 남미 아주 작은 슈퍼마켓에 갔는데 거기 이제 방탄소년단 또 굿즈를 팔고 있잖아요. 출연자들한테 사진을 찍자고는 아이들 보면서 KRU가 또 이렇게 많이 퍼져 있구나 약간 대단함을 느끼기도 했고 볼리비아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와, 그 교통체증 정말 살인적이더라고요. 왜 누가 나서서 이걸 정리 안 해주지? 막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도 살아가는 또 그분들의 모습 보면서 또 약간 우리와는 다르구나라는 점들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한 무언가를 남기고 이런 것들이 여행의 재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2회에서 이제 아마존 체험을 하면서 가이드 에릭 가족네 간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음료 마사토를 대접하는데 알고 보니 그 마사토는 재료를 사람의 입에 놓고 Experimentación. O sea,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면서 약간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 이런 부분이 좋았고요. 특히 이제 에릭 가족이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이렇게 환대를 베풀기 때문에 기안84와 이시연 씨도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답해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호 교환의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아침에 가족들이 일할 때 같이 가서 마체테로 이렇게 작물을 수확하는 일을 돕는다거나 허리가 더 아팠어요. 가족 사진을 찍어주고 싶다라고 해서 가지고 간 일회용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준다거나 기안84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이런 모습이 우리가 여행에서 반드시 일방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남길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했고요. 또한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제 5화에서 기안84가 다시 현지인 친구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떠나는 과정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골짜기가 굉장히 높고 낭떠러지가 굉장히 높이가 높은 곳이 나오는데 거기서 현지인 친구가 이렇게 짚라인을 타고 나타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내 친구의 집은 과연 어디인가?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긴장감을 자아냈다는 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에피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2회 아마존 체험이 아무래도 인상 깊게 남았는데요. 낯선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의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살까를 이번 회차를 통해서 잘 봤던 것 같고요. 그 현지인 집에서 이제 머물 때에도 보통은 뭐 잘 자고 일어났다 뭐 이렇게 하기 쉬운데 기안84는 이 닭새끼가 너냐? 새벽이 안 왔는데 이 무슨 하루 종일 울어 싸는 거지. 그게 또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들다 보니까 그게 또 현지인의 집에서 잘 때의 어떤 고충이기도 하구나 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어떤 진정성을 좀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2회에서 이시연 씨가 기안84가 타국에서 생일을 맞았는데 또 일부러 미역과 여러 가지 또 재료를 준비해서 고산병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미역국을 끓여주는 장면도 생일 축하한다! 그냥 맛있다고. 별로야? 의미가 중요하죠, 의미가. 아니 맛있댔는데? 건강한 맛이. 두 사람의 우정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또 시청자 입장에서도 좀 괜히 가슴 찡해지는 그런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터바이크 투어를 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즐거워하다가 이게 여정이 너무 길어지고 또 고산지대에서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점점 피로가 쌓이면서 지쳐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우리가 여행에서 굉장히 좀 충만한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는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하나의 길 안에 한 호흡으로 담아내는 그 흐름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고 운명처럼 온천이 딱 나타나거든요. 온천이 거기에 있어서 이들이 피로를 풀러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퍼포먼스가 강하네. 코는 맞고 들어가. 그래도 뭐야 슬로우 왜 걸어줘? 유황이 이 비듬에 효능이 좀 있으려나 이게? 나는 잠수를 못해. 귀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계획이 없는 여행이다 보니까 세우고 싶으면 그냥 오토바이 세우고 그러더라고요. 라고 빠니보트 씨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어떤 여행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싶어서 그 장면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동행자와의 호흡이 아닐까 싶은데요.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는 발이 닿는 곳곳에 추억을 남기고 싶어하는 힐링파 이시연 씨와 직접 맛보고 만지고 경험하면서 온몸으로 여행을 즐기는 행동파 기안84 그리고 자타공인 프로여행가 빠니보틀까지 달라도 너무 다른 여행 스타일들이 특별한 재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개성 강한 새 여행 메이트들의 동행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처음에 기안84 씨가 1인 여행으로 좀 엉성하지만 굉장히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고독하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비어 보이던 순간이 딱 발생을 하는데 그때 적절한 타이밍에 이시연 씨가 딱 나타나서 기안84의 캐릭터를 미리 파악을 하고 패딩과 침낭을 챙겨주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두 캐릭터를 잘 보여주면서 동행자의 존재, 동행자의 고마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준 그런 좋은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온산의 덤앤더머 구도와 조금 비슷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을 무렵에 빠니보트 씨가 또 합류를 했잖아요. 정말 무계획의 여행에 최소한의 정보를 더해주면서 빠릿한 일정으로 만들어주고 양 극단의 캐릭터들을 적절히 중재하는 그런 모습으로 활기를 더해줬던 것 같습니다. 여행을 오래 하다 보면 사소한 걸로 싸우게 되거든요. 그 제작진과 인터뷰를 할 때도. 사실 형도 뭐 계획이 없어 내가 보기에. 이거 왜 나는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왜 안 될 걸 안 할 걸. 답답했습니다. 답답했어요. 이 여행이 꾸며진 것이 아니라 그 현지에 가서 부딪히는 관계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납득이 되게 만들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그 프로그램을 보게 만들고요. 그런 와중에 빠니보틀 씨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서 언어적 소통의 문제, 표를 구하는 것 등의 문제를 일시에 다 해결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이 보다 원활할 수 있게 도움이 되면서 어떤 열쇠를 맞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이분이 또 나름 허술한 면이 있더라고요. 고산병에 강하다. 이러면서도 오토바이 여행을 할 때 갑자기 코피를 주르륵 흘리고 그럼에도 끝까지 고산병이 아니라고 우기는 이런 태도들 이게 또 유머 있게 겹쳐지면서 서로 성격은 다르지만 돈독하게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편안함을 유지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합이 재밌었던 것은 우리가 여행할 때도 흔히 이런 관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가령 뭐 기안84 씨 같은 경우는 알파카를 너무 귀여워하니까 알파카 사진을 계속 찍고 싶어 하는데 이시연 씨는 돈 내고까지 알파카 사진을 찍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여행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자 보고 싶고 뭐 가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게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 갈등을 뭔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주지 않고 그 자체로 현실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많은 여행 프로그램이 무슨 몰래카메라처럼 갈등을 만든 다음에 휙 뛰쳐나가고 다시 찾으러 가고 금방 또 화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정말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각자 따로 여행하자 이런 방식으로 하루 정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가능한가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오케이. 끝났어. 잡시다. 진짜 찢어지는 거 이렇게? 2주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했다고 생각해. 의견을 존중하면서 서로의 공간을 확보해주는 모습이 이 프로그램의 어떤 경쟁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에서는 여행의 리얼한 재미를 보여주는 새 여행 메이트 외에도 그들의 여행기를 지켜보는 관찰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장도연 씨부터 사이먼 도미닉, 송민호, 이승훈 씨까지 절친의 입장에서 새 남자의 여행기에 과몰입하며 거침없는 티키타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활약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재미 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이먼 도미닉이 좀 인상적이에요. 기안84 저격수처럼 진짜 친구가 왜 어디 여행 갔다 왔다고 하면서 뭐 보여줄 때 하는 말들하고 좀 비슷해 보여서 좋았고요. 출근하기 전, 학교 가기 전에 문방구에 들렸다 가는 모습은 똑같다. 너는 근데 혼자 하니까 날아다닌다. 거기에 이제 탁 비수를 꽂는 그런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좀 재미를 좀 배가시키는 모습 그런 부분들이 또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패널들이 많으면 우리가 이제 지적을 많이 하는 게 서로의 역할이 뭔지 모르겠다, 뭐 시끄럽다, 산으로 간다 하는데 여기는 정말 각자의 그 역할을 다 잘하고 있다 보니까 스튜디오 안에서의 그 모습들도 굉장히 이 프로그램을 빛내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승훈 씨가 출연 비중에 비해서 굉장히 좀 코멘트가 인상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볼리비아의 유명한 명소들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명소를 왜 절 안 갔어 그래서? 촬영 감독님들도 여기 가가지고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니 그림 멋있게 한번 담아보고 싶다. 근데 가가지고 기안 또 헬스하는 거 찍고 있고 현타가 오겠어 안 오겠어? 얼마나 섭섭했겠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명소들을 안 갔기 때문에 명소들을 소개할 때 그림이 없는데 다 이미지 사서 쓰고 저까지 가가지고 그 이미지를 굳이 저작권을 사가지고 사용을 했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재밌게 보지만 한편으로는 카메라 밖에도 똑같이 고생하고 동행하는 스태프들의 존재가 있다. 이런 점들을 이승훈 씨가 굉장히 적절한 멘트로 캐치를 해준 것 같아서 인상 깊고 어떤 제3자 관찰자의 입장에서 색다른 견해도 들려주는 것이 우리가 패널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이유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승훈 씨가 좀 적절하게 역할을 잘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VCR을 보면서 함께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런 스튜디오 토크의 경우에도 진행의 구심점을 맡아주면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이 프로그램에서는 장도연 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여행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리액션도 굉장히 재치가 있어요. 다음날 힘들잖아요. 그 느낌이랑 비슷해. 술값 벌었네 그럼. 무엇보다도 공감을 보여준다는 게 어떤 여행 프로그램의 진행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고산병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멤버들의 모습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마다 또 장도연 씨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아름다운 풍경이 나오면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감탄하기도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의 진행을 유려하게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좋았던 거는 이외에 아마존에 현지인 가족의 집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랄 때 문화는 다 다른 거니까요 라고 하고 우리랑 문화가 다르니까. 다원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이런 게 여행 프로그램의 진행에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입니다.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는 기존 여행 예능에서 벗어나서 안 해본 것, 새로운 것, 또 독특한 것들을 찾아가는 예능 다큐멘터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극사실주의 여행기는 최근 2주 연속 2049 시청률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면서 젊은 시청층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위원들이 생각하는 세계 일주의 경쟁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특히 이제 젊은 층이 좋아하는 이유가 실패를 한다고 해도 그냥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기안팔사 씨가 분명히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 먹었는데 그게 바나나인 줄 알고 먹었는데 다른 음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바나나여도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음식이어도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순간에 계속해서 즐기는 거, 그런 어떤 실패할 자유마저 이 프로그램은 가감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좀 거기에서 일종의 해방감 같은 것도 느끼면서 이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매력이 저는 그 여행지와도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를 누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환경과 맞물려서 무정형의 매력이 굉장히 잘 살아났는데 다음 시즌이 만약에 계획이 된다면 또 이런 똑같은 매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가령 이제 프로그램 중간에 미국에 한번 또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여행지잖아요. 거기에 가서 이런 무정형의 매력이 과연 잘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점도 좀 궁금해지면서 다음 시즌을 기다리게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기안84 씨가 정말 무모한 여행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남미 여행을 떠났고 그때마다 어떤 현지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엉뚱한 매력들을 계속 발산을 하는데 야, 코믹, 카툰, 야, 스파이더맨, 배트맨, 슈퍼맨, 패션한. 이게 만약에 기안84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혹시 저거 연기인가? 이런 의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기안84 씨가 그간 쌓아온 캐릭터성이 이번 프로그램에 잘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도 자연스럽게 기안84 씨의 행동을 납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어떤 자연스러움이 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던 이 프로그램의 출발이 나중에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그런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행에서는 즐거운 점만 있지 않잖아요. 고산병 때문에 굉장히 괴롭기도 하고 오토바이크를 좋아서 탔지만 몇 시간 타다 보니 힘들기도 하고 또한 이제 여행에서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화장실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이시연 씨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국경을 넘는 버스를 타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치 어떤 스토리처럼 펼쳐지면서 인위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프로그램에서 좋은 점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새로운 경험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즐거워하는 세 사람을 보면서 보는 사람도 같이 즐거워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이 힘들지만 이렇게 해본다는 점에서 도전 정신이 느껴져서 일말의 감동도 느껴졌습니다. 자유롭게 다른 프로그램에서 많이 찾지 않은 곳들, 좀 발길 닿지 않은 곳들을 찾아가는 게 인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치 배낭여행처럼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곳들을 좀 찾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세 사람의 캐릭터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누군가 한 명에게는 몰입할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실은 여행 유튜버들이 굉장한 인기를 얻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 데려다가 기존의 방식으로 그분들을 또 다루다 보니까 좀 재미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왜 인기를 끌었는지를 잘 가져와서 그 부분을 그대로 녹여냈다는 게 좀 성공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광하는 여행의 어떤 진짜 모습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게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짜인 구성이 아닌 날것의 여행을 현실감 있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태계일주만의 경쟁력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듯 태계일주만의 새로운 여행 장르를 구축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